코로나19 이 확진자 숫자가 좀 감소세를 보였으면 좋으련만 계속 확진자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지 기자, 거의 이제 확진자 숫자가 4,000명대 후반에 이제 도달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5,000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4,812명이 오늘 오전 기준으로 확진자 숫자로 확인이 됐고요. 어제보다는 600명 늘어난 숫자입니다. 사망자는 29명입니다. 자, 하루 사이에 늘어나는 숫자가요. 나흘째 909명, 595명 등등 5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보니까 이 그래프를 보니까 28일에서 29일 하루 동안 909명 는 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는 29일에서 3월 1일 사이에는 595명, 3월 1일에서 2일 사이에 하루 동안 686명, 그리고 3월 2일부터 어제까지 그러니까 하루 동안 600명이 늘어서 4,812명이 됐다는 거예요. 하루에 지금 증가폭이 500명을 지금 이제 웃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확진자들 숫자가요. 이게 좀 500명대 이상을 지금 나흘 연속 이 확진자가 증가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코로나19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역사회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다행히 대구 경북 지역 중심으로 이게 발생이 되고 있고 그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잘 막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4,812명, 그러니까 188명의 이제 확진자가 더 나오게 되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188명의 국내 확진자가 더해지면 이제 국내 확진자 숫자가 이제 5,000명을 넘어서게 되는 건데 또 하나요, 시청자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저 빨간색 원 안에 있는 저 도장 안에 있는 숫자를 한번 봐주세요. 근데 사망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어느덧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29명인데요. 이 29명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이 사망자들. 그러니까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의 만성질환자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 기준 사망자 29명인데 29명 중에 60대 이상이 22명, 76%를 차지한다고 하고 또 이 사망자 29명 가운데 기존에 이제 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만성질환자들 있잖아요. 이게 또 22명, 한 76%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사망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60대 이상의 고령자와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던 분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김 교수님, 네. 이분들에 대한 지금 치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확진자 중심으로 더 퍼지는 걸 막는 것보다도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분이 이 코로나 확진이 됐을 때 위험한가를 중심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심, 만성질환자 있는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그분들한테 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치료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부터 해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사망자가 몇 분이 더해진 거죠? 10명의 지금 사망자가 이제 더 나왔다는 건데요. 이제 이거 같아요. 지금 아직도 김 기자, 이 거리에 보면 이제 마스크 많이들 이제 착용들 하시는데 여전히 이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 회사 앞에 보니까 약국 앞에 이제 사려고 줄을 엄청 길게 늘어서 있던데요. 어제 우체국 앞을 찾은 시민들은요.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줄을 서서 힘겹게 그것도 줄 서도 못 쓰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불만이 상당했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6시부터 와서 이 짓을 어떻게 매일 해야 되냐고요. 마스크를 사려고 이게 줄을 쓴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5시 반이요. 힘든 게 이게 다리도 아파 죽겠고 이게 덜덜 떨리고 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장관들 와서 한번 줄 좀 서보라 그래요 이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든다고도만 이거 진짜 이거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들고 있어요. 81번 못 받았어요. 마스크 떨어진 지가 한 일주일 됐어요. 아니 애들 둘이 손주 어떻게 다 처리할 거예요?
네, 비단 저분들만이 아니라 TV를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스크 구하기 어려워서 다들 힘들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마스크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집권 여당의 발언 또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죠.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공급 물량 갖고는 모든 국민이 하루에 한 개씩 바꿔 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도 보통 2개 가지고 일주일을 사용합니다. 보통 3일씩 쓰는데 아직은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는 내가 마스크 하나 가지고 3일씩 쓰는데 아직 큰 지장이 없는 것 같다. 어제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이제 국민들은 마스크 구하기 위해서 지금 보세요. 아직도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마스크 구하는 게. 정부가 이제 어제 588만 장을 뿌렸거든요. 588만 장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체 그동안 이제 국민들께서는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한꺼번에 또 이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마스크를 여전히 구매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국민들도 여러분들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배승희 변호사는 저 마스크 행정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전문가 대응이라는 게 현장을 한번 가보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마스크와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공급의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마스크를 얻어가지고 정부에서 나눠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배분의 문제인데 공급의 문제를 좀 보면요. 아예 공급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공장에서 마스크를 만드시는 분이 이게 지금 정부에서 내달라는 단가와 우리가 만드는 가격이 맞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적자가 되니까 아예 그냥 공장을 닫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허. 실제로 그래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따르면은 초중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마스크를 500 몇만 장이라고 하는데 그 마스크를 일단 가져다가 나눠준다고 그래서 학교 교장들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 문자를 받은 이 교장은 이게 보이스피싱 문자인 줄 알고 이 교육감한테 확인까지 하는 이런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지금 이 공급 그러니까 마스크가 아예 생산이 안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 탁상공론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 예. 일단 만든 마스크를 갖다가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대기줄이 엄청 긴데요. 대기줄 엄청 많아요. 근데 이 판매 방식을 저렇게 줄을 서다 보면은 네.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 사람이 또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하. 그리고 이 노약자분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줄 서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도 엄마나 아버지가 나와서 줄을 서야 되는데 다 일하러 간 누가 나와서 사겠습니까? 그래서 그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이 기장군이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는데요? 통장을 중심으로 해서 통장이 이 주민들에게 가가호호 나눠주고 있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 연제구에서도 이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판매 방식은 줄을 서가지고 누구든지 구매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정부 당국이 조금만 배려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국민들한테 나눠줄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너무 놓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스크 좀 얘기에 이어서 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가격리라는 것은 이제 격리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왜 또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 감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게 자가격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김 기자, 유명 무슨 남성 무용수가 말이에요. 이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기고 어디 갔다 왔다고요? 일본 여행을 갔다 온 사실이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무용수는요, 국립 발레단 소속 유명한 남자 무용수인데, 지난달 14일에서 15일 대구에서 공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국립 발레단 이제 자가 방침대로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 자가 격리 기간 중인 지난달 27일에서 28일 이틀 동안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예.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제 사진을 올리면서 사실이 알려진 건데 국립발레단 측은 해당 무용수에 대해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가격리 지침을 단순히 어긴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민폐이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것 아니냐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 얼굴도 약간 블러 처리가 돼 있고 실명은 밝히지는 않으나 이제 다들 아실 만한 그런 무용수입니다.
근데 이제 김 교수님이 자가격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친 대로 잘 따라줘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지금 이 무용수 같은 경우에 자가격리 중에 1박 2일 동안 일본 여행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보란 듯이 본인의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 중입니다. 뭐 이런 사진도 올리고 그랬다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네, 사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걸리신 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이나 어르신들한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병이 지나갈 때까지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 자가격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못 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가격리를 하시는 것이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정말 다른 사람이랑 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또 가족들한테 전파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위생수칙을 지켜 주셔야지만 진짜 자가격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좀 대구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이어서 대구의 지금 이 확진자가요. 대구가 지금 3,600명입니다. 3,600명.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서 확진을 받은 분들은 이제 뭐 입원 치료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병상이 부족하다. 지금 이 뉴스는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김민지 기자, 급기야 권영진 대구시장이 어제 뭐 문재인 대통령께 무언가를 호소했다면서요? 네, 병상 부족 문제를 호소하면서요.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까지도 발동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호소를 했는데요. 오늘 이 때문에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일단 권영진 시장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대통령님의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000실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대통령이나 정부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권영진 시장은 긴급 명령권을 좀이라도 발동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한 바 있는데요. 오늘 오전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화상으로 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화상회의를 통한 국무회의에서 권 시장이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그 법적 요건이나 이런 상태를 검토가 부족한 상태로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을 사과했다라는 게 바로 청와대 브리핑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권영진 시장이 어제 이제 병실이 대구에서 계속 부족하니까 대통령님께서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3,000실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지원 좀 해주십사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청와대는 권 시장이 저 대통령에게 긴급 명령권을 발동시켜서라도 병실 확보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한 게 권 시장이 잘못 말한 거다. 권 시장이 대통령께 사과했다. 이것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해서 권 시장이 대통령에게 사과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근데 우리 정 의원님은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게 그렇게 급했었을까요? 아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지금 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병동이 지금 부족하고 또 의료진도 지금 거의 지금 탈진 상태에 이르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대구에서 그 확진을 받은 환자들을 어찌됐든 경증 환자와 그다음에 그 중증, 그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으로 나눠서 신속하게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좀 유감인 부분은 어떤 게 유감이세요? 대구에 지금 총리 계시지 않습니까? 총리 내려가 계시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 대구 시장도 일단 그 법적인 요건을 포함하여 총리와 그 긴밀하게 의논해서 상당히 순발력 있게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맞고요. 어쨌든 법적 요건이 또 틀렸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사과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 정치적 상황인가. 아하. 그런 부분도 참 요새 이제 이렇게 그 국가적으로 재난 위기가 부응하다 보니까 소위 정치인 출신 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장을 포함해서 상당히 그 정치적인 제스처가 많은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구가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 컨트롤 타워는 있는 것인지서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자꾸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일단 중앙정부가 국민들에게 믿음을 준다는 차원에서도 병상이 필요하다면은 공공기관이라든지 예. 지금 그 대구시장이 말했듯이 여러 가지 그 센터 활용할 수 있는 센터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순발력 있게 움직이는 자세를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 지자체장들도 중앙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긴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은 참 중요한 때 아닌가. 예. 정치는 좀 나중에 하시고요. 이런 긴급한 일부터 청와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도 참 불편할 것 같습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는 거요? 지금 위기 상황이라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대구의 그 병상 문제가 어느 정도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내 확진자 가운데 대구 확진자가 3,600명에 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대구 확진자가 3,600명 가운데 1,160명이고 아직도 병실이 없어서 자가에서 대기 중인 확진자가 2,000명 이상이나 된답니다. 이런 상황인데 권 시장이 무슨 긴급명령권을 발동한다는 말을 뭐 잘못했다, 뭐 이 권 시장이 대통령께 사과했다.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이 병실 문제를 어떻게 이걸 진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대책을 제시해주고 이게 중요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평론가 보시기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양쪽 다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부족한 거죠.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죠. 예. 권 시장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가지고 함께 이 모든 걸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돕지 않으면요. 예. 국민은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권 시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 박원순 시장 전부 다 이 지자체장들이 좀 전에 정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정치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행위들이 자꾸 나와요. 아하. 그건 안 좋다는 거죠. 안 병실이 좋죠. 부족하면 중앙정부랑 의논을 해서 그 의논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이걸 호소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여론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자꾸 자기 얘기를 하면은 중앙정부와의 공조가 아니라 엇박자만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그거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또 그런 걸 좀 했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아닌데 청와대 대변인이 이걸 굳이 또 뭐 사과했다. 사과했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좀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죠. 우리는 지금 알겠습니다. 지도자들이 그 위기를 대하는 그 상황에서 서로 협력해서 극복해 주는 쪽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또 하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하나 해봤는데 이런 거잖아요. 이 코로나19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통해서 이제 확진자 숫자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것은 뭐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 아니, 그렇다면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그 환자가 나온 게 31번 환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31번 환자를 통해서 막 엄청나게 감염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뉴스를 접하셨잖아요. 그런데 31번 환자 그 전에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된 겁니다. 좁혀지는 신천지 최초 전파자 그래픽 제목 보이시죠? 1월 8일 날 우한에서 입국을 했어요. 20대의 신천지 신도가. 그런데 귀국하기 전에 15일가량 그 우한에서 지금 체류를 하고 1월 8일 날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을 한 거예요. 1월 8일 동안 2월 중순까지 신천지 주일 예배가 6번 열렸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확실치는 않으나 이 31번 확진자에 앞서서 이 20대 신천지 신도가 우한에서 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들어왔고 이 20대 신천지 신도를 통해서 31번 이 사람도 감염이 됐고 그로 인해서 신천지 대구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 아닐까? 이게 지금 방역당국의 의심인 거예요.
이거 아주 지금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다는 건데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거기에 찬성하고요. 그렇습니까? 네, 아마 저희 방역당국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마도 31번 환자분은 감염되신 게 1월 말에서 2월 초에 감염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분한테 전파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아직 그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특정하지 못한 건 아마 그분이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증상이 굉장히 경미해서 본인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안 하셔서 그분이 아마 슈퍼 전파자로 거기 있는 분들을 한꺼번에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배성희 변호사? 근데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가 이 문제가 최초 있어요? 전파자를 과연 찾을 수가 있는 거냐. 예. 이 31번째 확진자는요. 31번으로 걸린 게 아니라요. 31번째로 이 확진을 받은 것 뿐입니다. 이미 감염돼 있는 상태에서 31번째로 확진이 된 건데 이 사람이 감염됐을 때 이미 신천지 교회에서는 여러 명이 같이 발열이 됐기 때문에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분은 2차 감염자일 수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한에서 이런 최초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다면요. 일단 첫 번째 환자 우한에서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확진자도 우한에서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확진자도 우한에서 왔어요. 네 번째 확진자도 우한에서 왔습니다. 이거 다 발표된 내용인데요. 그 세 번째 확진자는요, 심지어 그 6번째 확진자, 그 강남에서 밥 먹어가지고 그 감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29번째, 그리고 56번째, 83번째, 136번째로 해가지고 5차 감염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슈퍼 감염자가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고 또 신천지의 확진자가 늘어나게 된 거는 뭐 신천지 자체 집단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 신천지 최초 전파자를 잡는다고 해서 지금 대구에 뭐 혹은 우리 서울에 아니면 이런 각 지방에 있는 이 전파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 듯한 모습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